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홍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진지한 얼굴들을 보시니까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되게 그 빡센 얘기할 때 좀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닌데 그 어머님들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우리 애들 생각도 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저도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샌드위치 드시면서 들으셔도 되거든요. 네. 샌드위치 앞에 다 있으시죠? 네. 샌드위치가 부족해서 아침에 가가지고 서브웨이랑 스타벅스 들려 제가 사왔는데 주차 딱지는 아마 뗐는지 안 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를 타는데 이렇게 찍고 지나가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 주차 딱지가 학원으로 날라오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는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죠. 네. 중1 시험이 이제 부활을 한 거죠. 그죠? 네. 뭐 반쯤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1학년 1학기 부활이 아니라 이제 2학기 때 보는 거잖아요. 그죠? 2학기 때 뭐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중간을 보는 학교도 있고 기말을 보는 학교도 있고 범위도 아마 1-2를 보는 학교도 있고 1-1을 보는 학교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1-1을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중1 1학기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험이 부활되면 물론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니까 뭐 쟤도 문제고 나도 문제면 사실 상관이 없죠, 그죠? 등수의 싸움이긴 한데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는 2013년까지인가 1학년 2학기 시험을 보고 14년부터인가 그 자유학기제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팡팡 놀기 시작했죠. 뭐 저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그러면 선행을 많이 나갈 수 있겠구나. 이건 저의 착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학년제로 되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1이나 6학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게 중1 때 처음에 지금 있는 시험 있는 문자식이랑 1차 원형식 시험을 한번 겪고 나면 애들이 확 달라지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확 달라지는 게 1학년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이제 놀다가 이제 2학년 가서 이제 처음 만나고 놀라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공부량 자체가 6학년이랑 1학년이랑 다름이 없었던 이제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중1 때 시험을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이 중등 수학이 뭐 얘기할수록 점점 진지해지시니까 제가 이제 더 긴장을 하는데, 중학교 때 만약에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 수학이 문제가 생겼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원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중1 수학에서 문제가 생겨요. 중1 1학기. 1학기가 있으면 처음에 옛날에 집합 있었을 땐 더 어려웠지만 처음에 이제 소인수분이나 최소공배수, 최소공약수 이제 배우는데 최대공약수, 최소공약수 이제 뺐거든요. 이게 많이 어려워요, 생각으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정수와 유리에서 덧셈 뺄셈을 배우죠. 그게 이제 연산 안 된 애들은 아니면 여기는 좀 수월하게 넘어가거든요.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이 문자화식이랑 1차 방정식 손이 떨리네요. 큰일 났네. 언제쯤 긴장이 풀릴까요? 뭐 여기가 유리수라고 씁시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를 10 공부하면 여기도 10 하고 여기도 10 하고 이렇게 10.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여기를 공평하게 공부하는, 이게 초등학교 때랑 틀려요. 초등학교 때 쌤 풀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디딤돌 기본하고 응용하고 센 하면 애들이 그래도 뭐 8, 90점 나오잖아요. 그죠? 한두 개 틀리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죠? 근데 그런 학교의 단원평가랑 달리 여기를 가면 여기도 똑같이 뭐 예를 들면 개념원리랑 센을 뭐 한번 풀고 한번 풀고 한번 풀고 한번 풀고 다시 한번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그냥 뭐 뇌피셜이긴 한데 여기 10이면 여기 30이고 여기 한 50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 문자식부터 1차 방정식 활용까지를 대수를 잡아야 사실은 이게 2학년 때, 3학년 때 대수가 잡히고 이제 고등수학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굉장히 공평하게 나눠서 해서 이게 만약에 부족하잖아요. 한 20씩,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고 가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있어요. 뭐 없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저도 가르쳐 보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풀 수 없는데 하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안 되는 애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혹시 고등학교 때 통계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정기분포. 뭐 이쪽 극단에 있는 아이들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대부분의 여기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중등 수학, 고등 수학도 사실은 연습과 반복에 있어서 극복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사실 극복이 안 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100점을 맞는 거는 정말 압도적인 공부량과 뭐 어느 정도의 조금 그 수감이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어렵게 나온다는 내정과 순회 시험도 90점까지는 사실은 반복과 연습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가능한 아이들이 여기는 다 가능해요. 뭐 여기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면 제가 거짓말일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이 연습을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여기가 비면 뒤에 2학년, 3학년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게 그 어렵고 하기 싫으면 졸리거든요. 뭐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렵고 안 풀리고 계산 받으면 이제 확 졸리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이제 그 나가서 물도 한번 먹으러 갔다 오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여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별로 지금 시험 범위가 확정되진 않았는데 1학년 1학기 대수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하고 있고요. 넘기기 전에 그 장표 넘기기 전에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더라? 제가 지금 아직 긴장을 해서 긴장이 안 풀려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이런 사람이고요. 이게 폰트가 제 컴퓨터에 있는 폰트랑 달라서 폰트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폰트긴 한데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저 정도랑 지금 살이 비슷한가요? 제가 작년에 68까지 94kg에서 68까지 뺐다가 지금 다시 75가 됐거든요. 이게 그 공부랑 다이어트는 다 저희가 똑같죠. 하는 방법만 아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좀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얘기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 시험이니까 처음에 진도를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진도를 나가서 뭐 센과 개념원리랑 이게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고 나서 심화 문제를 풀 때 어떤 걸로 어떻게 푸는 게 좋은 건지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첫 시험 경험을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심화 문제까지 내가 A급이랑 뭐 최상이라 이런 걸 한두 번 풀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시험이 90점, 100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이게 물론 시험이 뭐 수능이나 내정 기준으로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시험 문제 자체가 물론 초등학교 때 나오는 것처럼 그 문제 똑같이 나오지 않죠. 그것도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개념 나가서 있는 유형 연습하는 거랑 심화 문제를 푸는 거랑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 연습을 해서 기출을 풀고 가는 거는 좀 다 다른 단계라는 거죠.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문제는 여기서 시험을 보는 거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더 다른 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양이 많고 길어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신 분 중에 당연히 6학년이랑 중1 분들이 많으신데 뭐 2학년, 3학년 분도 계시더라고. 아마 동생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학년, 3학년의 내신을 아마 겪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가 그냥 가서 센을 되게 잘 풀고 그냥 동그라미도 많이 치고 하는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연습이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뒤에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국에 거의 그 수학학원이 제일 많죠. 수학학원을 제일 많이 하고 애들이 수학 공부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애들은 왜 수학을 못할까라는 얘기를 드리면 제 감은 이렇거든요.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펜 잡고 수능까지 모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 있고 나머지 모든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제 감은 저도 공부를 했었고 나머지 모든 과목 다 공부하는 거 다 합친 거보다 이게 한 3배는 돼요. 제대로 잘해서 100점을 맞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3번이나 풀었는데 왜 안 돼요? 3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떤 아이들은 되지 않냐?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있긴 한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가 옛날에 학원 다닐 때도 보면 같이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면 점수가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누군가는 특별히 잘 나온 애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따로 옛날에 과외를 하거나 뭔가를 배워서 했던 아이들이에요. 그 반복과 공부량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든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희 학원에 뭐 시험 내신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여름방학부터 어떻게 점검하시라 뭐 이런 얘기는 다 드리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가서 심화 풀고 기출 연습해서 시험 보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정말 많은 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등부터 고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잠시 보여드리면 이거 이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중간고사죠. 이번 지금 중간고사 순회 중 오늘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내정은 오늘 순회 보고 있고 내일 내정을 보죠. 그죠? 그래서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때 내정 순회가
순회는 요새 계속 중3 어렵게 내다가 중2도 어렵게 내기 시작했고 내정도 중3, 중2를 문제를 굉장히 불편하고 체감 난이도가 높게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냈고 이번에 내정 중2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서 보통 범위가 많으면 문제가 쉽잖아요. 대표 유형들로 라고 한 70%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어렵게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위기가 중학교 자체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시 다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설명회를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바뀐 교과에 바뀐 등급으로 가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 등급으로 바꿔서 고교 선택하는 설명회를 다음 주에 하는데 이게 이제 낙중대를 비롯한 되게 빡센 학교랑 뭐 일반적으로 학교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게 4%가 아니라 1등급이 10%가 되는 순간 이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흩어 모일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예상은 낙중대 시험이 쉬워지는 것보다는 나머지 학교들이 문제가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정시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중1이라서 아직 감이 안 오시겠지만 한 5년, 7년 전까지만 해도 분당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수시 전형으로 굉장히 날렸어요. 전국 2등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지금 분당의 현실은 블라인드로 학생부 종합을 뽑는 순간 우리가 학군지로서 굉장히 애들이 빡세게 공부했던 거를 반영을 일반고는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중대는 대부분 수리논술이랑 정시로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리논술과 정시로 가려면 수학을 단순히 그 학교에서 내신을 잘 보고 학생부를 잘 챙기는 것보다는 정시 점수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고등학교가 어렵게 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여파가 지금 중학교도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안타깝게도 문이과는 이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문과를 관련한 학생들도 수학은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제 학원교재랑 중간고사죠. 문제 보시면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급하게 붙여놓느라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사실 이 설명을 준비하면서 이거 붙여놓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 문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넣어놨는데 지금 설명 없이 하나씩 다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진지하시면 이제 점점 더 힘든데. 왜 그러냐면요. 저 문제 있잖아요. 제가 되게 특별한 인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올 거다 뽑은 걸까요? 아니에요. 뭐 어느 학원 가도 똑같아요. 우리 문제 다 똑같은 거 나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고 드리냐면 아까 여기 90점 있잖아요. 90점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90점까지 받는, 예를 들어서 순회 중에 제가 유튜브 같은데 순회 중이랑 뭐 내정 기출 영상 같은 걸 찍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낯선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두 문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낯선 문제, 처음 접하는 문제, 우리도 보지 못한 유형을 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순회 중 기준으로 2개고 내정은 낯설진 않지만 좀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가 중등은 사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뭐 강남의 기출 되게 어렵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 다 블랙라벨 A급 다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기출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등은 물론 고등도 다 아는 상태 들어가는데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긴 한데 중등은 특히나 사실은 중등 시험은 사실 저한테 순회 중인데 시험 문제 뭐 나올지 다 찍어줘요. 그럼 다 찍어주면 그거 풀면 거의 90%는 나와요. 그럼 애들이 그럼 왜 90점을 못 받나? 라고 생각하시면 가서 시간 안에 그 압박하에 그거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심화 문제를 풀고 나서 여기 가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서 실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중일시험 부활이라는 타이틀을 오늘 얘기를 드리냐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학년이 첫 시험이었잖아요. 그 전에 2학년이 첫 시험이었을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1학년 겨울 방학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가 도전백이라고 다음 연도 2학년 시험 보는 기출문제를 미리 내서 겨울방학부터 그거를 풀리면서 시험 적응을 시키고 다시 복습을 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그죠? 여름방학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6학년인데 아직 중1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이제 중1 걸 해야죠. 그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까 이 비중을 가려서 될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는 지금 중2, 중3을 하고 있어. 중1 걸 옛날에 했는데 그럼 시험 보면은 내가 그래도 센 한 2번 풀고 뭐 최상위 풀었으니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름방학 들어가기 시기 전에 본인이 다니는 학교 기출이 많아요. 인터넷에 많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다 뽑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 시험을 한번 보셔서 점수를 보시고 얼마나 복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참고로 1-1 시험지는 없어요. 그죠? 첫 시험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1학년 1학기는 2015년 시험인가가 마지막이고 1학년 2학기는 2013년이 시험이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 책을 제작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2학년처럼. 왜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맞춰서 그때그때 저희가 변형을 해서 아마 풀릴 건데, 만약에 나는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 싶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원으로 전화 주셔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PDF로 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 있어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이것처럼 똑같이 찍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름방학에서 겨울방학 가기 전에 선행을 하시더라도 1-1이랑 1- 그 시험 보는 범위를, 특히나 1- 이거를 예전에 2015년 이 문제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통 내정 얘기 들어요. 순회가 너무 문제가 튀는 게 많아서 내정 정도 기준으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게 확인되면 그러면 시험 때 가서 한 5주 들어가서 공부해도 되는데 100점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건 한 90점 언저리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00점을 받으려면 시험 준비 기간이 저희가 보통 시험 보는 마지막 주 빼고는 한 5주 하는데 100점 받는 애들은 제가 보면 보통 시험 보기 전에 5주 전에 시험을 봐도 보통 다 맞거나 하나 틀려요. 사실은 된 상태에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애는 그것도 아닌데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제가 뭐 오늘 여기서 드리는데 누군 잘하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걔가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중일 시험이 이제 부활을 했죠.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 했는데 머릿속이 좀 하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떡하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해서 문제 푸는 것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중등시험에 90점 정도까지는 새로운 게 있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 안에 푸는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무한정 주면 나 다 풀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시간 맞춰서 그 안에 시험 봐서 답안지 다 체크해서 점수 나오는 걸로 대학 가는 나라에 살고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진짜 중1 첫 시험 보는데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난 시간이 간신히 빠듯하게 100점을 맞았다. 그럼 고등학교 가면 70%는커녕 사실 60%도 못 풀어요. 중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 한 10분, 15분씩 남았던 애들도 연습을 되게 많이 해도 뭐 그저께 치러진 중앙고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 안에 다 못 풀고, 물론 중앙고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서 다 봐도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을지 모르는 시험이 고2 같은 경우는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줄어드는 연습을 하는 건 두 가지인데, 숙제를 많이 하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면 빨라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많이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빨라집니다. 그냥 많이 푸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좀 타이트하게 시간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애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그 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험에서 이 문제를 풀만한데 풀러도 되는지를 계속 푸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느끼려면 그거는 딱 한 20문제 안팎에 있는 문제를 중학교 시험을 예를 들어서 한 40분 잡고, 항상 40분 잡고 말씀드리거든요. 학교에서 45분 주어지는데 학교는 긴장도 하고 OMR 카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빼면 한 40분에 저는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 40분 안에 내가 이거는 건들면 안 되는 문제, 이런 연습이 좀 돼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은 중학교 시험은 너무 빨리 풀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시험 보는 전략이나 뭐 이런 연습은 제가 고등 거를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중학교도 처음 접근할 때부터 그 아이가 시험 보는 연습을 해서 내가 이 시험을 풀어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집에서 연습을 할 때 시험 볼 때 앞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한 10분 만에 풀었어 라는 경험을 하고 그것만 경험하고 간 애들이 시험장 가서 처음 가서 1번부터 10번까지 푸는데 체감 난이도가 높던지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와서 앞에서 한 3번에서 막혀서 한 10분, 15분을 끌잖아요. 그럼 확 무너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지가 시험지로 보이지 않아요. 글이 써 있는 건지 한글인지.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폭망하는 기회를 갖는 건데, 물론 뭐 특목 자사고를 가지 않는 한 폭망하는 것도 한 번씩은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도 실제 폭망하고 오면 제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되긴 한데, 멘탈 약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한 번 폭망하고 나면 그 다음번 시험장 가면 이렇게 덜덜 떨어요. 제가 아까 지금 여기서 떨었던 것처럼. 그러면 사람이 떨면 이게 시야가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긴장이 좀 풀리니까 이제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보지, 아까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시험을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고, 당연히 학원에서 보는 시험이 학교 시험보다 편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저희가 워크북 모의사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계속 보면서 점수를 알려드리거든요. 거기서 맨날 한 2개씩 틀리잖아요. 시험장 가면 보통 한 3개, 4개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계속 100점을 맞아도 가서 틀립니다. 뭐 긴장도 그렇고 그날 당일 컨디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학년 중1 애들이 되게 해맑잖아요. 그죠? 나 이거 풀 수 있어. 그럼 좋아하고, 그죠? 우리나라는 풀 수 있어가 아니라 안 틀려야 되는 나라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머님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장감을 가는 첫 시험이죠. 긴장을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죠? 시험 봤으니까 나쁘지 않아, 엄마. 뭐, 남자애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반에 잘한다고 하는 애도 60점이야, 나는 70점인데, 뭐 이런 얘기 하죠. 사실 잘한다는 애가 아닐 수 있어요. 자기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애죠. 근데 이제 긴장감의 이슈는 이제 여자애들 중에서 좀 욕심 있는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가진 게 많고 욕심이 있으면 이제 긴장을 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많이 했을 때 그걸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스텝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전략을 좀 짜야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압도적인 공부량에 있어서 긴장을 해도 어떻게 풀어도 다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 문제는 없죠. 그런 표정이 뭐 너나 했지 뭐 이런, 그게 우리가 되겠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압도적인 공부량도 내가 오늘 가서 열심히 한테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이제 아이가 동기부여에 좀 끌어서 하게 돼서 나중에 늘어날 수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 사실은 중등 시험 때 안 되더라도 고등 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막 오늘 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요거를 이걸 있잖아요. 내년에 아니지. 올해 이제 2학기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기만 한 5주 전에 이걸 보시지 마시고, 만약 중1 과정이 끝나서 어쨌든 뒤에 걸 하고 계시다면,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여름 방학 되기 전에 기출을 정해서 항상 꼭 한번 꼭 풀려보세요.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풀란 건 아니고 시간 주고 이제 나와 있어야 되긴 한데, 앞에 있으면 안 풀겠죠. 그래서 40분 정도 주고 꼭 푸시길 바라고, 중요한 거는 애가 나 시간 5분만 더 줘. 그러면 그래도 신경 쓰지 말고 뺏으셔야 돼요. 뺏어야 본인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엄마 나 아까 잠깐 화장실 갔다 뭐 물 먹느라고 5분 썼으니까 5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뺏어야 되는 거예요. 뺏고 채점을 직접 해주세요. 직접 해서 점수를, 어머님도 직면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예를 들어서 반타작을 했어요. 그럼 셀을 다시 펼쳐서 다시 해야겠죠. 그게 다시 하는 게 옳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까먹거든요. 이게 한두 번 봐서는 어차피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직업이 이거라서 맨날 보는 사람이 안 까먹지만, 제가 몇 번을 맞겠어요, 사실은. 저는 저 멀리서 문제 첫 단어만 봐도 답도 외울 정도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뛰어나서 그렇겠어요. 많이 봐서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봤을 수가 없잖아요. 센 3번 풀었으니까 그 센 다 풀 것 같죠. 100점 맞는 애들 되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걸 봤는데 한 2개 정도 틀렸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인 추천은 1-1이나 1-2 있는 거는 좀 심한 문제집을 복습을 시키면서 계속 선행 진도를 나가시길 추천드리고, 이걸 5-6개 정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이에요. 센을 다시 한번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기출을 구해서 그 기출본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잘 푸는데 시험만 보면 못 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봤는데 뭐 9개에서 10개 푼다. 그러면 죄송한데 선행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고 이거 다시 하셔야 돼요. 특히나 1-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 되면 뒤에 가봐야 헛일이에요. 정말로. 그런 게, 특히 센 같은 게 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거 안 돼 있어도 2-1을 보다 보면 이게 센 보면 B단계 그 유형이 한 22개 있으면 위에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이렇게 풀다 보면 풀려서 잘 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 포스트잇을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포스트잇 붙이란다고 그냥 안 붙이겠어요. 보겠죠. 제가 제일 황당한 거는, 내가 여기서 이만큼 알려주면 이거 가지고 다 풀라고 얘기했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여기 책에 있는 걸 보고 풀면서, 선생님 근데 이거대로 넣어봤는데 안 나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혼나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형서에 나와 있는 걸 싫어하지만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걸 많이 하시라고. 시험 볼 땐 그거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험 보는 걸 알아야 객관적으로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이든 뭘 시키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스크 관리 같은 경우 뒤에 문제 푸는 전략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전략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100점 맞는 비법 할 때 처음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사실 시험 보는 전략은 고등시험에 적합한 거고요. 중등시험은 쉽게 나오면 사실 전략 없어도 다 맞아요. 우리 애는 아니던데, 그럼 이제 따로 이제 상담을 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 관리 그때 드리고, 준비는 양과 기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보는 방법 그렇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거를 강조 드려요.
이 시험 보는 게 고3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3 애들이 예년에 2, 3년 전이랑 달리 저희 반 같은 경우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이유는 뭐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한 3년, 4년 전까지는 5년 전인가는 그 고3은 1등급이 수학이 안 나와서 제가 보통 대학을 잘 보냈던 애들은 재수를 했거나 아니면 보통은 제가 자소서를 써주고 면접 봐준 애들이 학종으로 갔어요. 이유는 제가 뭐 못났거나 뛰어거나 하거나 그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수능을 보는 범위가 예전에 그 한 5년 전보다 2과목이 빠졌어요. 고3이. 미적만 보면 되죠. 확통기가 빠져서. 그래서 그리고 고2 때 그 공통과목이 잘 나가는 수원 수를 다 분당 지역에서 수능 내신 기출을 다 연습을 하고 고3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습량 자체가 다르고 양이 줄었고 그래서 고3 때 옛날에는 그거 다 배워서 하기도 허덕허덕해서 기출문제 한번 어떤지 보는 경험하고 수능장에 들어갔던 애들이 지금은 이거를 고2 때 끝나고 고3 때는 재수생처럼 모의고사를 다 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모의고사 푸는 게 고3으로 치면 지금 중학생으로 치면 이 기출 문제죠. 이 푸는 연습이 안 되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애는 그냥 푸니까 나오던데 그렇죠. 그래도 기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중1 아니면 중2 때까지만 통하고 뒤에는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100점을 맞으려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100점이 이게 이렇거든요. 89.5잖아요. A가. 그건 아세요? 뭐 그건 아시죠? 89.5. 사실 시험으로 치면 89.5로 받기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수행평가를 잘 보면 시험을 80점대를 2번 받아도 A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실 80점이면 되게 잘 본 건가요? 못 본 건가요? 80점이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89.5잖아요. 9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전국 단위로는 한 20, 한 3%에서 25%고 이 동네 치면 한 20, 한 7, 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순회 내정 기준으로 일단 90점 이상이 나오면 한 20 몇 프로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옛날 등급으로 하면 4등급이에요. 지금 이제 산산이 되면 2, 3등급 걸쳐 있을 건데 그러면 사실 대학 가기 힘든 건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1등급이 4%까지는 아세요? 1등급이 4%까지잖아요. 그죠? 2등급이 몇 프로까지 가요? 그죠? 인서울 대학 정원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8% 정도 되거든요. 딱 계산해도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특목고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90점이 아니라 100점의 목표를 하는데 100점은 보통은 한 2, 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나오는 게 보통은 이제 한 1등급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100점을 맞으려면 이 100점도 다르죠. 학군지와 비학군지, 그 다음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거나 뭐 그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100점은 학군지에서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100점을 맞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분당에서 지금 70점, 80점 맞는 애들도 지방에 내려가서 학군지 아닌데 그럼 100점 나올 거예요. 문제가 많이 차이 납니다. 정말 많이 차이 나요. 예를 들어 지금 고3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고3이 지금 미적분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고3은 보통은 그 기출문제가 족보닷컴에 안 올라와요. 보통 고3은 안 올라오는데 제가 구할 수가 없는데 그 제가 뭐 이리저리 이제 그 원장들이랑 그 강사들이랑 단톡방 이런 데 가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시험 문제를 본 거 올라오잖아요.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서 올라오지 않고 다른 지역 걸 받아서 보면 너무 쉬워서 시험을 풀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저희 반에 못하는 애들도 다 맞아요.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 그래서 학군지랑 비학군지, 저희는 어쨌든 학군지에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동네도 어렵게 나온 학교가 있고 쉽게 나온 학교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시험이 쉽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100점을 맞으려면 마인드가 좀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지티브 방식이나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셀을 이렇게 뼈대를 세워서 이제 어려운 걸 하나 둘씩 풀어가고 뭐 기출을 보고 이렇게 넓혀가면 보통 한 90점 정도 나와요. 쉽게 나오면 100점 나오고. 근데 어렵게 나와도 100점이 나오려면 저인 방식으로 다 긁어서 연습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당 기출도 거의 한 20, 30개 이상 풀고 가야 그래도 가서 시험장 가서 그날 가서 뭐가 좀 이상하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여기 89.5까지 가야 되는 공부량보다 여기서 100점 가는 공부량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는 게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잘하고 이게 압도적인 공부량이 이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애는 지금 가서 샌드 숙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잘 달래가지고 시켜서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믿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믿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이만큼 하면 잘해. 근데 얘가 이만큼을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죠? 저는 이만큼을 했으면 잘했는데 미안한데 성적이 나오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게 전 더 믿음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어쨌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속칭 뭐 강남이나 이런 거나 좀 어렵게 나오면 그런 고등수학을 지금 이제 공통수학으로 바뀌는 거를 굉장히 잘하면 다 해결되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공통수학의 그 인수분해서부터 나머지 정리는 좀 아니고 인수분해 뭐 곱셈공식 배워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수식까지 그거를 만에서 잘 하면 사실 중 1-1, 2-1, 3-1의 대수가 사실 다 포함되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강남이나 뭐 최상위나 뭐 심한 문제를 보든 강남의 어떤 기출을 봐도 사실 고등수학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것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석이랑 쌤 같은 경우로 공통수학을 정석 쌤 해가지고 한 번 배우고 오답하고 복습 한 번 하고 한 번 풀었어요. 이거 정도로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중등 시험에 도움 안 돼요. 이거 했다고 안 나와요. 착실하게 학원에서 그 이 고등수학이랑 저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한 2번 본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2인데 뭐 예를 들면 공통수학 상하를 이거 한 2-3번 보고 이제 수원을 나가고 있는 애들. 얘네들 중등시험 보면은 당연히 잘하죠. 한 9점 이상은 나오는데 100은 좀 달라요. 안 나와요, 그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10번 이상 돼서 여기에 있는 모든 유형이랑 어떻게 되는지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지 않는 한 그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도움되려면 고등수학으로서 도움을 받으려면 정말 많이 하고 난 다음이고 그게 아닌 다음에는 중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심화 문제랑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점점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저 오늘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순회중 시험 보면 저 시험지 회수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내가 설명회가 길어지면 못 가고 설명회가 짧아지면 갈 수 있지만 아마 그간에 트랙 레코드로 보면 항상 길었기 때문에 못 갈 것이다. 이건데 비가 안 오면 갈게였는데 지금 비 안 오죠. 네. 가긴 해야 될 텐데 큰일 났네요. 또 애들이 또 그 다른 선생님들 와 있을 때 제가 안 오면 되게 서운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이도 결정은 이런 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죠, 그죠? 심화 문제 개수. 이제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심화 문제 개수가 이제 굉장히 늘어나면 어렵겠죠. 근데 이게 심화 문제도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나왔어. 그럼 다 같이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저 난이도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거는 중간 난이도가 많아지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개수의 문제긴 한데 그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고 이 처음 접하는 유형은 순회만 보통 나오긴 하는데 이 처음 접하는 유형을 풀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심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이거 지우면서 쓰라고 얘기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A급을 풀었어요. 한번 풀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오답을 했어요. 오답 동그라미도 열심히 쳤어요. 그리고 A급을 오답을 다시 한번 풀었어요. 시험장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못 풀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푸는 걸 보고 들어가면 당연히 못 풀고요. 본인이 풀었어도 이게 제 경험에 의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듣고 다시 풀고 본인 스스로 푼 경험뿐만 아니라 그게 아까 시간 안에 시험 보는데 나왔을 때도 내가 딴 거 다 풀고 이거를 덤벼서 풀어서 맞춘 경험이 한두 번 있어야 시험장 가서 그걸 건들 용기가 생겨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A급을 한 번 풀고 갔어요. 시험 그걸 연습을 안 하고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만나잖아요. 이런 생각만 들어요. 나 아는 문제 봤는데 존나 어려웠지. 그렇지 이건 그럼 이제 제끼는 걸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수업 못 돼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심화 문제도 뭐 개수가 난이도를 중요하지만 직접 이걸 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있는 그 문제집이나 그런 거를 한두 번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제일 어렵게 나오는 데는 강남이 제일 어렵게 나와요. 중등 같은 경우는. 고2 같은 경우는 강남보다 지금 분당이 더 어렵게 나오긴 한데 중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워질 때는 분당, 강남이 좀 비슷한데 적당히 분당이 쉽게 나올 때는 강남이 훨씬 어렵거든요. 단대부중, 중동중, 뭐 휘문중 이런 데 진짜 어렵죠. 숙명여중, 진선여중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확실히 이런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 안에 풀어서 맞추는 게 돼야 여기서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처음 접하는 유형도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정확하게 배우고 그 원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중등수학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열심히 하면 다 되고 사실 고등수학도 어디서 배워도 자기가 잘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되게 조심스럽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초등학생이던 뭐 중학교를 나가든 고등학교를 배우는 때 중학교 가르치더라도 고등수학이란 그걸 다 아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긴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중등만 계속 가르치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가르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좀 실망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2차 함수 배우셨죠? 2차 함수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뭐 이게 아르르 블록이면 이게 A가 0보다 크고 뭐 절편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만약 B 부호 판단을 하면 여기 대칭축이 이거니까 A 부호 판단해서 B를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한테 안 배우고 이제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를 처음 들어봤던 애들도 있고 그 자체를 뭐 어떻게 공식을 해서 외우더라고요. 좌쪽에 있으면 이게 양수고 이걸 외우는데 그게 지금 딱 들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도 그거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서 참 죄송한 얘기인데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맞추게 되면 낫긴 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믿거든요. 이렇게 배우면 이거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원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설명회 때 이런 얘기를 저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강조드린 게 기출 풀고 많이 푸는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정확하게 그걸 원리 배운 다음에 힘들어도 그거를 많이 풀어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한다고 믿었는데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식으로 좀 그 처음에 개념 이해를 할 때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충격받은 게 초등이랑 중등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5자리 수가 있으면 이거 뭐 그런 거 문제 보신 적 있어요? 애들 프로그램 얘가 2의 배수가 되는 조건, 3의 배수가 되는 조건, 뭐 7의 배수가 되는 조건은 사실 정시 문제긴 한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6의 배수. 그러면 이거 사실은 다 풀어서 정리해서 하는 건 아시죠?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들어봤던 애들도 되게 드물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서 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게 그분들이 몰라서 그분들도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힘들더라도 고등수학 해서 좀 수학을 본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렇고 해야 이걸 풀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90점은 저거 몰라도 중등은 만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냥 매 들고 매일 불러가지고 빡빡 굴려도 이건 나와요. 쉽게 나오고. 근데 이제 이게 100점을 맞는 거랑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수학 가서 제대로 얘가 어쨌든 사고라고 하는 걸 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그걸 좀 정확하게 하시는 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요게 체감 난이도랑 관련되죠. 내정 중위 시험이 지난번에 힘들었던 이거는 첫째 항부터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거 이제 시험지 딱 보면 알아요. 시험지 보면 되게 눈으로 퉁퉁퉁퉁 이런 게 있잖아요. 풀 수 있는 거. 그런 게 한 6, 7문제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자신감을 가져요. 55 되는구나. 내가 오늘 날인가 보다. 이게 처음에 없고 1번부터 이렇게 막 문제가 기니 막 길어서 막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고르는데 나는 하나를 모르겠는데 2번 갔더니 막 계산이 되게 복잡하고 이런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미리 연습을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안 느낄 거야.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서둘러서 풀고 쫄지 말고 쉬운 것부터 풀고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이 가면 이제 훅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앞에서부터 이제 서비스로 조사한 8번까지 풀고 뒤에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죠. 나는 13번, 14번부터 놨어요. 뭐 16번부터 놨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이번 중앙시험 같은 경우도 애들이 14번 이후로 놨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제가 중앙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못 찍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난이도는 좀 배워요. 이게 중등은 별로 장난을 안 치는데 가끔 쳐요. 애들은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 나오든 어려운 문제. 난 여기 풀고 여긴 나중에 뭐 풀던 찍던지 해야지. 이 문제 여기 있어요. 오늘은 망했구나. 그래서 난이도 순이 달라지면 그 자체가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애들이 쫄아서.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혹시 시험 보는 전략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수학 시험을 보는 방법, 전략. 아니 본인이 옛날에 시험 볼 때 어떤 전략이 있었다. 그냥 가면 최대한 푸나요? 1번부터. 제일 위험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인 거 아세요? 엄마 말 잘 듣고 되게 착실하고 얌전하고 선생님 말씀이라면 하늘같이 여기는 그 여자애들이 가서 1번부터 이렇게 푸다 3번에 막혀가지고 또 풀고 하면 이렇게 폭망해서 오는 그런 건 아세요? 그런 아이들 전문이에요. 그런 아이들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트라우마에 대한 극복 얘기인데 이건 사실 좀 고등 애들한테 얘기 많이 하는 거고 중등은 뭐 한 번 정도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워낙 쉬워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1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 하긴 그런데 사실은 고등에 가서 시험을 볼 때는 그 문제를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알았던 방법인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수학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많이 했어요,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부터 중3까지는 거의 한 학원에 그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있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하루에 수학 시험 4시간씩 보면서. 그럼 뭐 사실 잘 했겠죠, 그죠? 그 경시도 하고 문제 갖고 시험도 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학원 가서 시험 보면 어느 날 빌 받으면 잘 봤다가 막 1등도 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어도 잘했어요. 민망하긴 하지만 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 그 시험이 이렇게 요동을 치면 고등학교 때 수능은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제가 사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때 만났던 분이 있어요. 뭐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수학 선생님을 대치동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제 슈퍼 돼지 엄마죠. 팀장 엄마라고 끝발날리던 그때 당시 대치동은 이제 아들이 공부 잘하면 이제 엄마가 목소리가 크니까 목소리가 컸다가 이제 지금은 작아지셨는데 그때 문제를 분석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분석을 안 하고 풀잖아요. 저도 예를 풀면 1, 2, 3번을 푸는데 뭔가 되게 잘 되고 특수하게 식을 딱 썼는데 딱 보여서 딱 풀리고 이제 이러면 기분이 좀 업이 되잖아요. 그럼 점수가 쭉 올라가요. 근데 그날 따라 뭔가 안 풀려서 걸려서 별표를 쳤는데 그 다음 주제도 내가 좀 불편해하는 주제야. 이제 이러면 점수가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거지로 시험 보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분이랑 상담하고 그걸 배워서 얘기를 한 게 그거였어요. 문제 분석.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대신에 이제 그건 공부가 좀 잘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는 뭐 예를 들면 뭐 식은 2개를 세우면 되고 미지는 2개를 잡으면 되고 그럼 그 계산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3초만 풀겠다. 그럼 이제 이거 풀고. 근데 이제 문제를 봤는데 어디서 본 건데 식은 하나 보이는데 식은 안 보인다. 그럼 저는 그거는 그 시험 볼 때는 먼저 안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리스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풀다 보면 나오겠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이제 시간도 가고 내신이.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원칙을 정해줘요. 처음에 문제 분석. 나중에 이제 문제 분석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는 시험을 보러 가면 아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봐도 너무 쉬운 문제. 그건 푸는 게 맞죠. 일단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좀 그게 있어요. 아는 문제를 풀었는데 안 나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한 10분 내신 보는데 아는 문제를 풀었는데 어제 풀었는데 안 나와. 똑같은 것 같아. 안 나와. 그러면 절대 2번 풀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별표 치고 가야 돼요. 이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뇌가 미친 거죠. 이거는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해결할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풀어보고 왜 안 나오네 다시 풀어보고 하면 이제 그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만약에 10분 동안 2번을 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문제도 안 읽혀요. 당황해서 이제 인생이 이제 난 좋댔구나. 대학은 멀어지고 엄마가 대학 안 되면 뭐 가서 뭐 하라 그랬는데 그거 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풀었을 때 안 나고 이거 별표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 실제 사례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 옛날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일하고 있는 학생인데 옛날 서영고 다녔었고 서영고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날따라 2 곱하기 3이 8이었대요 자기는. 모든 시험지를 2 곱하기 3을 8로 계산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가 하면. 근데 이게 다시 가서 두드려 맞아서 새로 리프레시 하기 전에 이게 안 바뀌어요. 뇌가 그날 40분 동안은.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한 번 풀면 넘어가면 된다. 세 번째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아까 봤을 때 알 것 같은데 들어가서 풀다 보면 나오겠지. 이것도 일단 처음에는 건너뛰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계산이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뭐 불편한 주제.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럼 일단 처음에 봐요. 한 번 풀어서 안 푸는 거 빼고 아는 것만 다 풀고 이건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다 넘어갔어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다 넘어가서 푼 게 2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뭐 푼 게 2개만 있었으면 미안한데 다음 시험에 새 출발을 해야 돼. 네. 돌아갔어요. 내 아이들한테 항상 보는데 이게 돌아왔어요.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는 거 풀었어요. 한 번 풀어서 안 나왔어요. 풀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계산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모르는 거.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계산부터 풀어요. 이거는 시간 들이면 풀 수 있잖아요. 이게 더 빠른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죠.
이거를 풀고 저는 위에다가 검사는 절대 하지 말고 검사니라 써놓으라 그래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검사할 시간 없고 중학교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뭐 풀어요? 3번 풀어봐야죠. 하다가 안 되면. 그리고 5번 풀고 찍고. 이거를 알고 아까 얘기한 기출 연습을 계속하면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보수적으로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그날따라 보수적으로 유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유지할 수 있어요. 그날따라 내가 삘이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문제 다 보여. 그럼 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방 더지선은 이런 리스크 관리 시험 보는 전략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제가 애들한테 야 봐봐 이렇게 하는 게 멋있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잘 봤어 얘기 한 번 해가지고 그게 애들이 실행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서 잔소리해서 시험 보는 연습을 계속 중등 때 해야 고등 때 가서 좀 그나마 좀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를 되게 믿고 따라 하면 나중에 그걸 되게 잘 보는 애가 있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했다가 나중에 폭망하고 나서 말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남자애들이 있는데 둘 다 안 나왔어요. 그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이거 안 풀면 죽으리라. 이거 하나만 풀고 폭망하더라도 난 이거는 무조건 풀어야겠다. 없을 것 같죠? 이때니까요. 제가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데 자기가 정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풀어야겠다고 덤빈 애가 이때니까요. 지난 중간고사 때 있었어요. 중간고2인데 정시가 됐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헤매나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요. 난 그래도 이 한 문제 풀려서 맞췄어. 엄마는 속이 터서 뒤집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게 이게 다 난이도에 대한 얘기고, 중학교 시험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어려워지고 있다. 많이 어렵다. 낯선 문제는 순회 중에서 내고 내정은 낯설진 않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체감 난이도를 높여서 낸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쵸, 순회 중에 낯설게 제일 내죠. 시간도 부족하고.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더라? 뭐가 얼핏 떠올랐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시험이 2문제 정도는 낯선 걸 내요. 그리고 이 어려운 게 있잖아요. 순회중은 나중에 순회중 학습 보내게 되시면 순회중 프린트를 지금 많이 풀리시면 좋아요. 순회중 프린트는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 많이 내고 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요. 순회중은 순회중 프린트 자체가 어렵고, 그거를 그렇다고 순회중 프린트만 푸는 건 아니에요. 프린트만 풀고 하는 건 이제 극약 처방이고, 앞에 다 연습하고 프린트도 많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학기부터는 그 모의 평가랑 학교 프린트는 그 받는 즉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회중 같은 것도 그거 풀리고 이제 하는 게, 여기는 프린트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변형 문제를 만들지만 안 중요해요. 여기 프린트는 학교 교과서에서 내고요. 거기서 안 내요, 시험은. 그러니까 프린트는 여기가 중요하다? 아니다. 나머지 학교는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면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대충 아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 이 두 학교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쉽긴 해요. 심지어는 저쪽에 서현이나 양현 같은 경우는 특목 자사고 하니까 쉽게 내달라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요청을 해서 쉽게 나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샛별도 쉽게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뭐 아직 모르죠. 어제 쉬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가 뭐 좋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좀 애가들이 해맑게 다닐 수 있는 시험을 좀 쉽게 내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어머니 아버님이 아무리 이 학교가 시험이 너무 쉬워서 고등학교 때 가려면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게 잘 안 들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시험이 쉬운데 뭐 그냥 보면 풀리는데. 그래서 그 쉬운 학교면 그 학교 시험을 준비를 하되, 좀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 좀 빡센 데 기준 맞춰서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고1 가서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뭐 고1 가서 난 예고를 간다, 외고를 간다 해서 수학이 좀 그 잘하는 애들이 좀 적은 학교로 빠지지 않는 한 일반 고등학교로 가면 다 충격을 받을 수 없어요. 물론 뭐 이 학군지를 벗어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편하겠지만, 이 동네에서 학교로 가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중에서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학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쉽게 나왔던 분당 순회도 순회 쉽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분당도 어려워졌어요. 그게 그 쉽게 안 나오기 때문에 충격이 되게 크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쉽게 나오는 학교는 쉽게 나온다는 얘기고, 목표는 전 이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얘기를 이제 여기서 드리면, 우리 애는 지금 개념 원리가 안 풀리는 데는 얘기를 드리면 뭐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될 길이 멀다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이거가 되면 이거 안 나와요. 그건 아시죠? 그 목표는 항상 100점을 받으려는 이게 나중에도 고등학교 가면
그 극상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려운 문제 잘 푸는 것보다 그 아는 거 안 틀리는 거잖아요. 틀리는 게 당연한 습관을 들이면 계속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도 얘기해요, 와서. 2개 틀렸는데 잘했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들도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셔야 돼요. 그럼 틀렸다고 뭐라 하진 마시고, 뭐라 안 할 수는 없나? 뭐라 하지 마시고, 다음에 잘 안 하더라도 이거는 그 가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담아줘야 되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를 그 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전 틀리면 항상 뭐라고 하는데, 그 특히나 실수했다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 틀렸다는 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이 습관을 들여야 가서 잘하게 되고 고등학교도 가서 잘하게 돼요.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 드리고, 압도적인 공부량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그 보통의 아이라 생각을 하고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념 원리를 보고 센을 해서 뭐 이틀에 한 번씩 개념 원리 센 한 단어씩 풀어오는 학생이 개념 원리 센을 채점해서 저한테 한 5개에서 7개 정도 질문을 하고 진도를 나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그 가정을 해서 그거를 나가고 다음에 복습을 할 때 센 B, C를 같이 풀어서 C 단계에서 한 5개 정도 질문을 6개 이렇게 해서 그거를 풀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잖아요. 그럼 보통 기출이 일반적으로는 얘기해요. 이 기출을 한 6, 7개 정도 틀리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심화책을 최상위나 1급이랑 블랙이나 골라서 풀고 기출을 연습을 하면 한 2, 3개 정도 틀린 데까지 가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비슷하게 기출을 풀고 내신 연습해서 들어가면 시험장 가면 보통 80점대 후반에서 90 초반이 나와요. 평균적인 얘기예요. 평균적인 얘기. 그럼 그게 더 잘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도 뭐 셀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데 그 심화 문제에 있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5번에서 10번 가까이 풀어야 돼요. 기출도 저는 중등 같은 경우는 한 30개에서 50개, 100개까지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2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오늘 순회중 말고 내일 중2 보는데 중2 남자애들 같은 경우 저희가 중2가 좀 잘하는 애들이 저희 반에 좀 있어서 걔네들은 기출을 한 7, 80개 푸는 애들도 있거든요. 얘기해요. 걔네들은 자꾸 도망가요. 딴 과목 하러. 수학은 이제 되지 않았냐. 토할 것 같다. 이걸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냐. 당신이 있어 내가 너무 인생이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 기출을 한 50개 이상 푼 애가 지금 내일 모레 저 내정중 저희 반에 8명이 시험 보는데 그 중에서 한 4명에서 5명 남자애들이 그 정도 풀었거든요. 그러면 5명의 100점이 나올까요? 전 2명 정도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또 틀립니다. 이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고 삐끗한 거예요. 한 번 딱 하는데 그 앞에 그 단어를 하나 잘못 읽어서 뭐 뭘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등은 아니고 고등학교 가면 제가 일찍 만들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이만큼 만들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갈까요? 이게 떨어져요. 그죠? 감이 떨어진다 그러죠. 감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출이랑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지금 알아요. 내가 이 문제를 지난번 이 문제를 내가 틀렸었지? 이 문제 내가 여기 함정에 걸렸지? 이거 하잖아요. 그 기출을 보는 감을 일주일만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그래도 잘 볼 수도 있어요. 쭉 풀리고. 근데 가면 그 전에 내가 그 워닝이죠. 내 몸으로 느꼈던 나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빨리 풀어야 돼. 이게 없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서 망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등은 극심해요. 중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게 나오면 잘 보는데 고등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한 열흘 정도 땅 과목 공부한다고 수학 놓으면요. 우르륵 망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예민한 과목이에요. 생각해도. 뭐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그 공부를 많이 안 할수록 그 공포가 있어요. 내가 가다가 또 막히면 어떡하지? 왜냐면 학원에서 풀다가 막힌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중1인데 되게 밝게 애들이 컸는데 여기서 이렇게 너무 협박하는 식 얘기하니까 죄송하긴 한데 사실 다 맞는 얘기일 거예요.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는 이유는 제가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되게 다 얘기해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될 때까지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면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거는 싸우자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확한 이해는 고등수학 아는 정확한 사람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확인하시면 중등에 외우는 걸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할 때는 숫자를 써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좀 알려주거나 할 때는 그냥 문자를 써서 그 보는 걸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실력 정석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실력 정석도 한 3번에서 5번 이상 풀어야 도움이 되는 책인데 전 어릴 때 되게 많이 풀었는데 실력 정석이 좋은 점은 단순히 얘가 아니라 문자로 수학의 본질적인 얘기를 오픈형으로 나눠서 푸는 연습을 시켜요. 근데 이 자체를 제대로 연습을 한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심화 킬러도 풀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 조금 힘들겠지만 그 정확하게 수학적인 개념으로 배워가지고 그거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안 되면 다시 하고 다시 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 이거 힘드니까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다 알려준다라고 해서 애들이 시험을 잘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걸 가르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본질적으로 이게 진짜 수학의 정수야 내가 다 이어진 걸 딱 한 번에 낸다고 얘가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은 하되 본인이 문제 가서 그게 왜 이어지는지 확인은 해야죠.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센을 하염없이 푸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센만 내면 보통 이틀에 막 2단원씩 이렇게 내는데 쭉 2단원씩 하면은 6번이면 끝나면 다시 복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온 거랑 센을 뭐 예를 들면 2장, 3장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여기 갔을 때 저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기억의 곡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게 그냥 있으면 떨어지는데 뭐 반복하면 올라 이런 거 보셨죠, 그죠? 이 반복의 기간이 빨리 돌아와야 기억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염없이 풀잖아요. 책을 보면 뭐 예를 들면 3장씩 풀어가지고 센을 이만큼 풀었어요. 앞에 보면 다 동그라미 쳐있으면 그거 다시 풀면 다 맞을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가 센을 한 번 다 풀었는데 왜 똑같은 문제를 풀면 틀릴까요? 아니 틀려요.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어야 돼요. 좀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 애는 한 문제 푸는데도 하염없이 푸는데 나아질 거예요. 애들은 성장하거든요. 뭐 애들의 러닝 커브가 다르기도 하고 습관이 다르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요새는 저희 때처럼 막 그 저는 이제 어릴 때 약간 학대받고 큰 스타일이지만 뭐 요새는 되게 해맑게 크니까 갑자기 엄마가 돌변해가지고 너 이것도 안 하냐고 하면 이제 하기 힘들겠죠. 저처럼 이제 맞고 어릴 때부터 이제 무섭게 큰 애들은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성격이 삐뚤어진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데 뭐 틀리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당연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전환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전환의 계기는 습관이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에 30분 앉아있기 힘든 애가 어거지로 아주 강제로 반강제죠. 자발적으로 꼬셔가지고 앉히면 그게 당연하게 되면 다음 레벨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늦둥이고 너무 이뻐서 늦게 시작해서 지금 이게 적응이 안 되면 요거를 좀 서둘러서 좀 바꾸시긴 해야 돼요. 제가 가르쳤던 애들 늦둥이는 보통 저한테 다시 많이 오거든요. 고3까지 가르친 애들. 늦둥이의 특징은 그거예요. 애들이 되게 해맑고 되게 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그 첫째가 했을 때는 어릴 때부터 했는데 보통 안 하고 왔어요. 꿈도 달라요. 첫째는 꿈이 뭐 공부를 해서 어쩌죠. 둘째는 뭐 보석을 만들고 싶다는 둥, 뭐 치어리더가 되고 싶다는 뭐 이런 아니면 뭐라더라 지난번에 미술 웹툰 작가가 된다는 둥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게 되면 좋아요. 그걸로 길로 가면 되는데 다시 공부를 전환하면 되게 늦게 애가 소질이 있었어도 힘들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얘가 공부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1, 2년 지나서 그 좀 계기가 돼서 좀 빡세게 좀 시켰더니 소질이 있는 거예요. 얘 머리도 좋네. 그리고 할 수 있네. 근데 아쉬운 거죠. 얘가 이거를 한 2년 전에만 시켰더라면 자기도 편할 텐데.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진짜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이 시간 제일 많을 때예요. 안 믿기겠지만 고등학교 가서 선행을 뭐 한다 그게 고등학교 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볼 수 있는 나라면 좋겠어요. 저도 뭐 그게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 좀 빨리빨리 전환시켜서 많이 하시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많이 하셔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일 질문한 게 애들도 얘기하는데 틀렸으면 오답만 하면 안 되라 얘기하는데 저 오답 시킨 다음에 복습할 땐 전체 다시 풀리거든요. 전체 다시 풀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논문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있는 논문도 다 읽어봤고 애들 시켜봐도 그래요. 그 더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 전에 맞았다고 했던 거 다시 풀면 틀려요. 안 믿기시죠? 네. 그리고 풀 때 아무튼 그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애들이 질문하는 레벨이랑 시험 보는 거 보고 이제 의심이 들면 이제 저도 질문하거든요. 풀 때 다 맞았는데 시험 보면 틀리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답을 베꼈거나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기시겠지만 그냥 그렇다니까요. 이걸 딱 봤는데 3 써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예, 재봤대. 3.
여기 딱 봐도 30도네. 이렇게 푼데 아니실 것 같죠? 그렇게 푼다니까요. 근데 그게 은근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그 중학교 도형 답은 60도, 30도 많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딱 들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계속 푸는 걸 보지 않는 한 힘들잖아요. 그죠? 이 시험 보시면 다 드러나요. 시험 봐가지고 틀리는 걸 보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같은 예를 들면 셀을 그대로 B를 시키고 거기서 숫자도 안 붙고 시험을 내면 보통 일반적으로 습득이 되는 너무 힘든 단원이 아니면 보통 12개, 13개 정도 맞거든요. 15개 중에서.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12개면 제가 넘어가거든요. 11개 이하는 재시험을 봐요. 근데 뭐 어떤 어려운 단어 9개 정도 틀 수도 있죠. 그죠? 9개 정도 틀리고 9개를 맞을 수도 있죠. 그럼 저는 이제 거기를 재복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풀었다고 하는데 7개 맞고 풀었다고 하는데 3개 맞고 그럼 이제 의심은 이제 2단계로 들어간 거죠. 답을 베꼈나? 아니면 이렇게 했나? 저는 극단적인 유형으로 뭐 요새는 뭐 판다를 찍어서 풀고 뭐 답지를 보고 답지를 뺏어도 답지 인터넷 구해서 이런 건 되게 애교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숙제를 제가 냈어요. 제가 노트에 다 풀잖아요. 그죠? 답을 그냥 베끼기도 힘들잖아요. 친구를 시켜요. 자기 숙제를 냈는데 친구한테 외주를 준 거죠. 마라탕을 사준다.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없을 것 같죠. 그럼 그게 점수가 당연히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주시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 시험 전략은 말씀드렸어요. 빨리 끝내면 갈 수 있으려나요? 갈 수도 있어.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25%씩 균등분배하면 큰일 나요. 그죠? 이게 한 70%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많긴 한데 이건 좀 어릴 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략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영어 끝내고 책 많이 읽고 와서 수학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맞는 얘기긴 해요.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공부량은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한데 이게 제일 오래 걸리고 오르는데 두 번째 오래 걸리고 세 번째 오래 걸려요. 공부량은 이게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정도로 알고 여기는 양은 작아요. 깊이가 좀 깊을 뿐이지. 요새는 그렇습니다. 저희 옛날처럼 전 과목 과학을 보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때보다 문제 훨씬 어렵고 훨씬 깊어요. 내용. 대신에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은 건 요 세 개죠. 괜히 국영수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 잡히면 고1에 딱 가도 영어 4등급이잖아요. 이거 극복 못하면 고등학교 대학 못 가요. 진짜로. 안 나와요. 진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수학 얘기를 하지만 국어 모의사는 책 읽히는 게 안 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학원 있잖아요. 남기고 단어 외우고 다 싫어하죠. 그죠? 애들이 학원을 가가지고 자기가 숙제를 하는데 하기 싫고 하면 보통 학원 욕을 하거든요. 거기가 뭐 어쩌고 굴하지 마시고 좋은 학원을 찾아서 강제로 빡세게 외우는 걸 한 2년은 하셔야 돼요. 이거 된 애들이 안 애들이 그 1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랑 내가 뭐 2, 3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나중에 대학 가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중3 정도 됐을 때 고등학교 기출 풀어봤을 모의고사 보고 나서 판단하기가 좋은데 그런 얘기는 보통 제가 중3 때 드리니까 그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너무 빡센 얘기만 하고 있죠. 오늘 설명 주제가 100점 맞는 비법이었던 건 아시죠? 제가 이게 차근차근 학교 적응하는 법 그래서 이렇게까지 빡세 얘기 안 드리는데 이게 100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100이 나오면 시험장 가서 나와요? 그건 장담 못 드립니다. 그러시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안 나오고 집에서 풀고 여기서 안 나오는데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네. 보통 중정도 난이도 나오면 이게 100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서 100점 나옵니다. 내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기준 잡기는 제일 좋아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단대부정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그러니까 문제가 좀 널뛰지 않는데 여기는 순회는 조금 널뛰어가지고 그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뼈대는 센으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가 뭐 A급 최상의 수학의 신 개념원리 탑 뭐 이용 탑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기출형 다 말씀드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센 B를 풀었는데 반밖에 못 맞는다 그럼 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센 B 기준으로 한 80문제 풀었는데 한 3-4문제 정도 모른다 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거기까지가 일단 기본 1차 단계를 넘었다. C단계를 풀었는데 처음엔 반타작인데 오답을 하고 다시 풀었더니 C단계에서 한 2개 정도 모르고 다 맞았다. 그러면 센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본을 잡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반복을 할지 심화를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쌤 B단계가 보통 70에서 80문제 돼요. 유형이 한 20에서 23개, 거기서 한 4개, 5개. 쌤 C단계가 보통 한 20문제 되는데 거기서 한두 개까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단어는 쌤이 되게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애가 갑자기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문자식 1차 원칙, 1차 반칙 활용은 처음에 가면 특히 활용 같은 건 아무리 잘해도 반타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그러면 반복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제가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그 20권의 문제집을 풀린 아이도 있어요. 결국 극복하고 되긴 합니다. 여기가 힘든 이유는 사실은 식 세우는 게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 중1 거 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원가랑 정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설명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걸 100원에 사왔는데 너한테 120원에 팔렸는데 네가 안 살라 해서 내가 110원에 팔았어. 얼마나 남았게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주제별로 되게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습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있는데 아무튼 2-1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꼭 그거 점검해 보세요. 문자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 만약 활용은 사실은 활용을 극복하기 힘들지만 실제 대수만 잡으려면 문자식은 1차 방정식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연산이랑 계산이 안 되면 1-1의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는 기출이나 문제를 풀리시고 그 식을 잘 보세요. 문자식이랑 1차 방정식 여기가 문제 생겼을 확률이 커요. 여기 잡히면 2-1의 연립 방정식은 그냥 잡힙니다. 물론 3학년 가서 2차 방정식 곱셈 공식이랑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고등수학이랑 연계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잡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말은 이렇게 편하지만 굉장히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일단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는 이제 수행평가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오면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첨삭하고 있는 걸 하고 있고요. 이거를 사실은 이제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학원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수행평가 점수도 큰데 이 점수를 까먹으면 애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너무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쌤, 그 수행평가에서 다 깎여가지고 기말 다 맞아도 어차피 B예요. 그러면 이번엔 놓는 걸로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짜증나서 만들었어요. 수행평가도 점수를 챙겨서 어쨌든 끝까지 점수를 받는 거를 해야 고등학교 가서도 애들이 어쨌든 계속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학습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온 것 같은 것도 변형 문제를 풀려는 이유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긴 늦은 것 같죠? 그냥 이제 그래서 저희는 내신 교재 자체가 보통은 한 5주를 잡고 워크북이라는 걸 하면 기초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기본, 응용, 심화, 크리티컬 포인트 모의고사 되어 있는데 기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은 제가 만들었으니 잘 알아요. 그 센 대표 유형만 모아놨어요. 거기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통 반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그거 안 풀어요. 응용 같은 경우는 지난 강남이랑 분당의 기출문제 중에서 괜찮은 것 중에서 심화 난이도 빼고를 모아놨어요. 그게 한 350, 400문제 되고 그 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는 책에 실진 않아요. 심화를 하고 가는 학생이 있고 가는 학생이 있어서 그거는 프린트로 제공하는데 심화는 이제 강남이나 분당이나 아니면 시중교에서 어려운 문제들 모아놓은 거죠. 그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분당에 전년도 기출 한 12개가 실려 있는데 그거 보고 뭐 강남 거 보고 전년도 거 보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이제 각 단원별 꼭 알아야 되는 걸 저희가 옛날에 한 1년 동안 강사들이 작업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급할 때 풀리면 여러 번 풀리면 딱 그 단원에서 이번 시험 볼 때 알아야 되는 핵심 뼈대에 있는 걸 좀 암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문제가 좋은 것보다 뭐 어느 분이 만들어도 똑같을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모아놓은 걸 하고 있고요. 뭐 내신 대비 특강 그 주제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풀고 기출문제 풀고 뭐 오답 있는 걸 하는데 마지막에는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 교과서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지만 교과서도 중요하거든요. 교과서를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발전 문제 나오는데 뒤에 마지막 부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에 돼 있는 이렇게 탐구 같은 게 있어요. 뭐 칠교놀이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거든요. 문제로 전환돼서 물론 그걸 안 봐도 기출 문제 다 있으니까 연습할 수 있지만 그거를 좀 보시면 좋고 당연히 학교 프린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탑, 순회 이런 데는 학교 프린트에서 다 냅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별도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좀 내긴 했는데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중요한 학교는 하지 않는 학교는 내정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내정 빼고는 이동돼서 다 중요한 것 같고요. 내정은 학교 프린트는 그냥 교과서로 주고 문제는 따로 내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고 내신 대비로 모의평가를 마지막에 한 1회, 2회 정도 봅니다. 네.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1회 보고 나서 애들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1회는 쉽게 2회는 어렵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마지막에 이제 직전 대비하고 이제 이렇게 보내고요.
설명 다 드렸어요. 워크북 드렸고 기출문제는 일단 분당 최신이 우선이고요. 이제 학생마다 틀려요. 이거 하고 강남을 가는 애는 전년도 분당 가는 애, 이제 아이들마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문제 풀 게 너무 잘 푸는데 최신 걸 풀고 싶다. 강남 풀잖아요. 서초 풀죠. 목동 푸시면 돼요. 일산, 중계 요 순서로 가시면 돼요. 뭐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 안 갈 것 같죠, 그죠? 보통 많이 가도 서초에서 끊겨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오답 모아서 하는 거는 뭐 어디 가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는 학원은 없는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말씀드린 것 같고, 처음 저희 진도 나갈 때는 저희가 센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그냥 이 테스트가 붙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스트는 저희 학원에서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 B단계 한 5개, C단계 2개까지 하는 게 일단 그 단원에 대한 성취가 됐다까지 아시면 되고 기출 문제를 풀면 제가 볼 때는 시험 막판 되기 전에 시험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선행 나가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합니다. 내정 기준으로 마이너스 2면 적당한 것 같아요. 지난 중간고사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쉽지 않습니다. 아마 마이너스 한 5 정도 나올 거예요. 내정 센 B를 한 2번 풀고 내정 2학년 걸 보면 지난 걸 보면 제 생각에는 한 7개, 4, 5개 정도 될 거예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많아요, 시중에, 그죠? 일품, 블랙라벨, 뭐 최상위, 수학이 심 많은데 저는 보통 쌤 풀고 요거 되면 요거 바로 풀고요. 요거 좀 힘들다 그러면 요거 먼저 풀고 가고 여기 가고 자기가 더 풀고 싶다면 최상위 풀고 수학의 심 풀고 개념 유형 다 풀고 뭐 그거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은 책도 있어요. 수학의 힘. 뭐 제가 그 디자인을 안 좋아해서 그렇지. 그것도 저기 수학의 힘 들고 많이 풀더라고요. 네. 그 수학의 힘이란 교재는 장점은 그거 하나예요. 스텝 3의 문제가 다른 데보다 많다. 제가 그 고등수학 수학의 힘을 쓰면서 블랙라벨 스텝 3가 왜 6문제밖에 없지? 그래서 블랙라벨 스텝 3 같은 거를 20문제를 만들어야지라고 만든 책이긴 해요. 그래서 애들이 풀기 되게 싫어하는. 네. 디자인이 저는 에메랄드 색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막 돌아 나왔는데 옥장판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그 상담실 가면 있는데 그래서 잘 안 씁니다.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해서 이렇게 되고 워크북 디자인은 제가 사진을 되게 이쁘게 찍어서 올리겠지만 그 예전에 이거 만들 때 급하게 제 책상 위에서 찍느라고 빛반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렇게 하나씩 다 만들어서 아까 그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던 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의 시험 문제는 모든 학원이 다 맞출 수 있어요. 실행의 문제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사실은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잖아요. 엑스큐션의 문제라서 그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오답은 저희는 이렇게 워크북 하고 나면 뭐 틀렸던 거 오답 다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풀리는데 요거 보통 한 2번, 3번 정도 풀리긴 합니다. 네. 이거 2번, 3번 이 오답은 이런 거 아니에요. 워크북을 풀고 제가 다 알려준 걸 다시 오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오답문을 풀면 몇 점이 나올 것 같으세요? 보통 다시 반타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틀렸던 건 뭐하는 다시 또 풀리면 70점, 다시 또 풀리면 또 70점 이래요.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중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3회 걸쳐가지고 그 학년별로 해가지고 시험 보는 연습 시키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첨삭이 필요하면 하는데 요새는 그 서술형 좀 빡세게 안 나와서 수행 평가 때 첨삭을 많이 하고 요새는 그 중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봅니다. 저희.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 트렌드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기출 모의고사는 이렇게 돼 있죠. 네. 특강 파이널하고 파이널은 저희가 그거거든요. 이거는 예전에는 그 저희가 문제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거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집에 애들이 가져와서? 없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구나. 비행기를 다 달려서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파이널이 이거거든요. 요거인데 저희 학교 앞에서 나눠줘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내정이랑 순회 셋별 나눠주는데 그 중1, 2, 3 문제를 옛날에는 막 3회분씩 나눠줬더니 이게 나눠주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1회분씩 나눠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그 학교 기출 문제 변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역대 기출 문제.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 전날 많이 풀려요. 시험 전날 기출 나왔던 거를 많이 모아서 풀릴 때 많이 풀리고요. 네. 안 풀죠 보통 나눠주는 애들이. 네. 중1 애들이 제일 열심히 풀어요. 중1 애들이 가져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중3 거 풀 줄 안다. 중3 애들은 뭐 신경도 안 쓰고요. 안 받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수학이랑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뭐 예전에 나눠주러 갔는데 그 너무 힘들어서 요새는 업체를 썼다가 제가 나눠줬다가 뭐 이렇게 병행하고 있어요. 나가면 또
또 장점이 있어요. 애들을 또 얼굴 보고 선생님들도 제 얼굴 알거든요. 그래서 또 보고 뭐 가끔 선생님들도 이게 시험지 가져와서 보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나온 건 절대 안 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내니까 하지 마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이거 보고 우리가 문제가 빼니까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빼면 빼는 대로 괜찮습니다. 연습을 시키는 거니까 모의평가는 이렇게 앉아서 보고요. 네. 그래서 이건 직전 되면 전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날 저는 오면 첫 번째 하는 거는 순회중 어제 했으니까 오면 학교 프린트 먼저 풀고 학교 프린트 변형 풀고 워크북 오답이었던 거 풀고 그 다음에 메이저 파이널에 있었던 거 풀고 보통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고요. 물론 아직 공부가 덜 된 애들은 붙잡고 10시까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시험을 지금 아마 끝나서 아마 순회중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이제 2시 되면 이제 내정중 애들이 아마 시험 대비를 하러 오겠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시험지 횟수는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이게 제가 95kg. 아까 저기 앞에 사진이 한 78? 제가 지금 76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어제 그 설명회를 보면서 작년부터 설명 영상을 보는데 확실히 뚱뚱해지니까 인물이 더 못나게 나오더라고요. 68일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안 먹어야 되죠, 그죠? 공부랑 다이어트 고민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굶는 거죠. 이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운동이랑 상관없어요, 다이어트는, 그죠? 탄수화물 안 먹는 거. 탄수화물 안 먹고 단백질 먹는 건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시험지 회수하러 가면 예전에 진짜 어렵게 나올 때 2012년, 13년 이러면 순회중, 내정중 앞에 서 있으면 제 경험에 우리 학원 애들 나와서 이제 시험지 받고 아이스크림 받으면 항상 한 2명은 울었어요, 평균적으로. 여기서 울고 있어요. 저쪽 담임선생님 울고 있고 여기 울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못 나가다가 나갔을 때 시험 쉬우니까 별로 안 울더니 올해 중간고사 때 또 울더라고요. 순회중 애들이 좀 우는 걸 봐서 가슴이 아픈데 울고 나서 잘 전락을 해서 한번 더 잘 보기도 해요. 울고 나서 다음에 똑같이 봤는데 이제 안 울게 되는 아이들도 있죠. 그게 대수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회수하는 도 좋은 게 애들이 자기들 챙겨서 와가지고 보고 시험지 얘기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나가면 오늘 그 끝나고 보통 선생님들 있으면 상담하시는데 안 계시면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이미 나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저희 이제 방학특강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저희 학원 재원생 같은 경우는 중등 같은 경우는 주 5일 그냥 하시기를 권해요. 주 5일 해도 18일밖에 안 되고 사실은 18일 특히 순회중 같은 경우 방학도 개학도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방학 때 좀 빡세게 해놔야 그 아이가 그때 좀 늘기 때문에 방학특강을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궁금하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거는 오늘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학원 안내문에 다 나와 있고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일단 인사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